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인데요. 정말 이번에 선거에서 안타깝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소위 말하는 선거 구도, 이 선거 구도가 너무 열악하게 짜여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께 질문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힘드셨을 텐데, 그죠? 근데 이 선거 구도가 워낙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구도도 있고 후보자 이제 부족한 탓도 있고 그렇겠죠. 그거야 겸손이시고, 선거 구도라는 게 이 정권 심판론이 너무 급속하게 이게 퍼진 것 같더라고요. 그 정권 심판론이 커지게끔 현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정부 국민의힘이 원인 제공한 측면이 더 크지요. 사실은 국정을 잘 살피고 섬세하고 그런 빌미를 안 주면 설사 정권 심판론을 야당이 강하게 제기해도 발붙일 곳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결국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좀 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영수회담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변하려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미루어 짐자가 하건데 이재명 대표는 아주 그냥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 자체에는 아주 마음속 뼈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좀 거부 반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거는 그런 변화의 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보여주는 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를 하면 너무 성급한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냥 만난 것만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아주 극렬하게 싸우던 사람들도 또 정파들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이 정도 증거에 의미를 두고 그 정도의 만족을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나. 그리고 너무나 또 입장의 차이가 크고요. 예. 어쨌든 이게 앞으로 계속 영수회담이 시리즈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도 찾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의욕은 그렇게 넘칠지라도 주위의 여건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워낙 이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사이에만 얽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파 간에 또 그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완강하게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할지언정 그렇게 쉽게 자주 있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부분 조금만 더 여쭤본다면, 정파 간 지지자 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면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지자들 눈치 안 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소위 민주당의 개딸들, 그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테고요. 또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내부의 지지자들,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런 여론의 향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수회담은
지지자들이나 강성 지지층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도층을 의식해서 하는 건데 결국 이게 반복되기 위해선 지지자들 때문에 이게 반복되긴 힘들다.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지자들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소통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양쪽 지도자한테 필요할 텐데 그게 없군요. 예, 그게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지 그 강성 지지층을 끌어당기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그 같은 맥락에서 좀 여쭤보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15분 동안 그 준비해온 그 10페이지짜리 분량의 이 준비해온 내용을 쭉 읽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모두 공개된 자리에서 그러면 그것도 영수회담에 임하면서 지지층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것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세게 내가 얘기를 한다라는 걸 자신의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 그거에 대한 성과나 해법이 나오기는 뭐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만일 또 한 번에 영수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쪽 차이 그리고 뭐 이미 그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뭐 뚝딱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왜냐하면 또 예. 입법이 필요한 거는 국회 내에 여러 그 의원들의 또 입장도 있고 정파 간의 입장도 있는데 그런 거를 뭐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자체가 그게 그렇게 따지면 자가당착에 놓이게 되죠. 옛날식으로 뭐 삼김 시대에서 삼김의 뜻에 따를 그런 정도의 정치적 토양과 환경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맞지도 않은데 영수회담을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건 자신의 정치적 입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공경을 빠져나가기 위한 타개책으로 한 것이지 어떤 한국 정치 상황에 어떤 난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얻은 게 많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게 많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식 그렇게 한 건 말고는 예. 뭐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예. 뭐 무슨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예. 그렇다고 뭐 대통령 뒤에 뭐 위에 서서 대통령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대화도 비공개회에서는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다고는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거 보면 그 이재명 대표의 노림수는 공개 회의 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열몇 가지 얘기한 거 그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지 변신에? 그건 효과보다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워낙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매우 잘못된 것이고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도 하면서 자신도 자신감을 또 많이 갖게 될 거고, 예. 그러면서 소통을 또 하게 될 거고, 뭐 이런 거는 대통령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국민과의 소통에는 필수적인 것인데 그거를 안 하려고 피한 거는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날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라는 것이 일각에선 그런 시각이 있는 게 뭐냐면 행정 권력의 수장과 입법 권력의 실질적 수장의 만남이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권력의 실체를 인정해야만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한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예. 특히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의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 예.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인 인물은 아니잖아요. 온갖 수사와 재판을 뭐 일주일에 3번씩 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예. 그러면은 그런 인물하고 권력을 대한민국 국정을 꾸려가는 어떤 권력을 나눠 갖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현상은 지금 현실적으로 권력을 점하고 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권력을 점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정당성이 그 확보된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정당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로서 반대편 쪽의 리더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그러려면 자신의 정당한 그런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자신의 무고함을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재판을 질질 끌지 말고 예. 요리밴들 조리밴들하고 체포 동의안 불결시킬 거라 호소하고 있고 뭐 이런 행태를 자꾸 보이면서 자꾸 의심만 더 키워 나가고 있는 인물한테 과연 우리 국가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예. 물론 뭐 저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 정권이다 이런 표현도 써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은 참 사람이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들어가면서 좀 신중함도 늘고 좀 그러니까 조심스러움도 늘고 좀 이렇게 지혜도 늘고 그러는데 좀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뭐 혼자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은 민주당도 박찬대 의원 혼자 이쪽도 이철규 의원 혼자 이게 무슨 유행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받을 걸 서로 본받고 해야 되는데 예. 참 본받지 말아야 될 걸 서로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수단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국 정치가 전체가 병들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하나가 병들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걸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그보다 더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고 오히려 둔감해지고 있고 뭐 저쪽도 그러는데 뭐 내가 뭐 큰 문제냐 뭐 이런 그 막연한 불감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히려 저 국민의힘은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이고 개딸당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여기 국민의힘은 진짜 민주당을 보여주고 유능하고 또 소통하고 오히려 반대파를 잘 이렇게 수렴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압도적인 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이철규 의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친윤 그리고 이번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요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쪽은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과 가까운 세력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 반대에 또 세력도 있는 것도 국민의힘의 현재의 현실인데 어쨌든 대통령에 너무 기울어 있다. 그 폐해가 크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총선의 결과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한다면 좋았어도 사실 의도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결과가 안 좋은데 그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또 반대편과의 균형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어쨌든 지금 나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렇다고 완전히 뭐 물러나 있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잠시 역할을 좀 바꿔서 예. 순번 바꾸듯이 하자는 건데 그거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참 어떻게 그만큼 이렇게 경성화되어 있고 고착화 되어 있으면 어떤 개선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끄는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이제 비대위원도 임명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대선이 아니라 당권 경쟁,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당원 전체로 한 것이 그 과정이 전체 당원들의 어떤 이렇게 무르익은 의견에 힘입어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때의 정치적 상황, 이준석 또는 김기현 대표 이런 분들과 연관돼서 나왔던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당원과 일반 여론을 배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여당의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국민적 지지도 확보하고 있어야 여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겁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당원들의 지지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겠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갇혀 있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젊은 원외위원장들은 5대5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원 50, 여론조사 50. 근데 원래는 7대3이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7대3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갑자기 5대5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에 대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니까요. 적절하게 그게 정해진 답이 없는 이상 지금의 100%에서 7대3 정도 비율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외 젊은 정치인들 말씀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원외 대표를 또 뽑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자유당 시절에 원래 원외 대표라는 원외 이 조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외에 지금 원내 중심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원외는 좀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결적 구조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 또한 또 잘 수렴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적 기구에 참여토록 하는 건 필요한데 원외 대표라는 것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당대표는 원내외를 관계없이 모두를 통섭하는 대표인데 거기에 또 원내 대표가 따로 있고 원외 대표가 따로 있다고 해서 양분을 하게 되면 그게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외 위원장들의 의견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내부적 협의기구 같은 건 좀 필요하다고 좀 보는데요.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원외 대표로 아주 공적인 그런 기구로 승격되는 건 글쎄 제 생각에는 썩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거의 다른 정권 5년차 지지율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맘먹고 실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야당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과의 소통. 국민이 원하는 걸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지금 몇 가지 쟁점만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포함되나요? 예.
특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되는 조항을 바꾸는 전제에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아니 그 차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 진영 가리지 않고 굉장히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본 건데 대통령이 좀 그렇게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예, 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안 예. 바뀌면 정권 자체에 큰 위기가 자초하고 결국 국가 국민에게 피해가 옥수단이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어쩌면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안 먹겠다 해서 지금이라도 몇 가지씩 툭툭 털면서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상 충분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 크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